예, 이번 시간에는 경영의 정의 및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바로 시스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경영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그랬는데 뭐 우리가 경영의 정의 같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떤 조직이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하부 단위들이 서로 독립적이 아닌 상호 의존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유기적이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보기 2번 같은 경우 여러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움직이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외부 지향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회사가 만드는 그냥 회사 내부에서 회사가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눈으로 이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외부 지향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이익만 많이 내고자 이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고객은 누구고 고객이 정말 가치가 창출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지향성이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적 사고 방식에 대한 설명은 좀 멀게 설명한 건데, 뭐 우리 고객은 누군지, 우리 사업이 무엇인지, 고객은 상품, 그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 다 2번, 3번,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판매 위주의 관점인 거죠. 예, 즉 이게는 이제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게 설명한 것은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치 창조에 관한 내용 중 그 의미를 가장 멀게 설명한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4번이 조금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가치란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어도 만약에 고객이 취득한 가치가 뭐 그냥 고객이 이제 지불한 비용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취득을 해서 보니까는 써보니까 80밖에는 뭐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비용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나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가치 창출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만 제공해 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멀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내가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좀 더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프로세스의 변형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에 그 2번을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 제품의 프로세스를 변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3단계는요. 이건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가치 창조,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전략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델 컴퓨터. 요번 델 컴퓨터 어떤 모델을 제시했었죠?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모델은요, 컴퓨터를 제조업자가 만들면 이것을 유통업자에게 보내고, 유통업자는 이것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델 컴퓨터는 중간에 유통업자를 없애고 제조업자하고 고객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델 컴퓨터가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월마트는 뭐 K마트하고 그 다음에 K마트하고 뭐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냐면 가치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았습니다. 즉 고객에게 가격이 싸고 물건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 줬고 그 다음에 할인점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전략이 달랐죠. 바로 월마트가 내세운 전략은 시골 마을에 할인점을 여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을 볼게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인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비즈니스의 어떤 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 목표는 뭐냐? 결국은 기업이 살아남고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완전 경쟁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 경쟁 상태, 즉 경쟁이 심하면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독점 상태로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의 목표는 완전 경쟁 상태를 벗어나서 독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과 뭔가 차별화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는 독점 상태로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GM은 조직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여러분 뭐 GM 사례를 갖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GM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GM의 목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차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구조를 가져갔죠? 바로 분권적 조직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각 부서들에게 권한을 갖다가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각 부서들이 알아서 다양한 차종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10번 같은 경우는 틀 안에서 사고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 사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가치 창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틀은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야기했는데 보기 1번을 보니까 스스로 그 책임의 달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고객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12번 볼게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요거 이제 보기 4번 한번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월마트는 독창적인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월마트의 전략은 뭐 아까 전에 문제도 나왔었지만 대형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 할인점을 여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2번 볼게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숫자를 사용을 만약에 숫자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처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